손자녀에게 전통과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 그 아이는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느 날 문득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손자녀가 자라서 나를 떠올릴 때 과연 무엇을 기억할까? 내가 자주 쓰던 말투일까? 무심히 지나쳤던 여름날 부엌의 된장국 냄새?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한 순간? 우리는 살아가며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그건 커다란 유산도 세상에 기록될 업적도 아닙니다. 그저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 지켜온 소중한 가치, 그리고 사랑을 건네는 방식, 그 자체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말합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왜 꼭 그래야 하죠? 전하려 했던 마음들이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지는 듯한 감각. 그럴 때면 문득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이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질문을 꺼내봅니다. 전통은 정말 낡은 것일까요? 가치는 바뀌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그 사랑이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가르치려는 마음이 아닌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 안의 기억, 우리 삶의 기준,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꺼내어보는 여정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가장 따뜻한 장면은 무엇일까요? 감각으로 남는 전통, 몸으로 기억되는 교육. 전통은 말로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몸이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따라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보다 말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배웁니다. 말보다 먼저 다가오는 분위기, 습관처럼 반복되는 손짓, 어느 날 조용히 전해지는 표정 하나. 예를 들어 아침마다 조용히 문 앞에서 인사하던 할머니의 뒷모습, 밥 한 톨도 남기지 않던 할아버지의 식사 태도, 명절이면 기와마루를 직접 닦던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장면들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선명하게 남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그렇게 전통은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아이에게 말없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것이란다. 우리는 종종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만 사실 아이는 이미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는 방식으로요. 결국 전통이란 어떤 신념을 살아내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말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스며들고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고 삶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유산이 됩니다. 실제 이야기 그 국물 한 숟갈에 제 마음이 살아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맛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이었어요. 그날도 학교에서 혼이 나고 돌아왔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잔뜩 차올랐던 저녁. 그런데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던 그 순간 밥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 한 그릇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국물 한 숟갈에 저는 마음이 풀리고 숨이 놓였습니다. 울컥 올라오던 감정을 말 대신 따뜻한 국물이 안아주었죠. 서울로 유학을 가고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지친 저녁 혼자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맛이 불현듯 그리워졌습니다. 정확히 그 냄새, 그 온도, 그 짠기. 그리움이 갑자기 마음 한가운데를 덮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금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차리며 가끔씩 그 국물 한 그릇을 끓여냅니다. 그건 요리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위로였고 제 삶을 지탱해준 기억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의 국물 안에는 말로는 끝내 다 표현하지 못한 돌봄이 있었고 세대를 잇는 감정의 언어가 있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준 기준이 되는 마음의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의 매개체였고 지친 날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국물 안에서 나는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은 때로 크고 웅장한 상징이 아니라 조용하고 소박한 밥상에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탱하는 정서적 나침반으로 자라납니다. 전통이 멀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아이들은 정말 전통이 싫은 걸까요? 아니요. 전통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낯선 건 내용이 아니라 그 전통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예전부터 늘 그랬어. 하지만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단단한 벽을 세웁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오히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꼭 그래야 하죠? 그게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 삶에도 필요한 건가요? 전통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형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 형식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이야기와 감정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든 습관이든 의식이든 그 안에 담긴 이유와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저 불편한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가치관의 차이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단절은 그 가치를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한 방식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전통을 전하고 싶다면 지켜야 해 라고 말하기보다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왜 그 전통이 우리에게 소중했는지, 그 행위 안에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었는지. 전통은 지시로는 남지 않습니다. 공감이 되어야 마음에 머뭅니다. 아이들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닿는 말의 방식이 너무 낯설거나 너무 일방적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의 관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야기의 언어로 천천히 풀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지 너도 알게 된다면 언젠가는 너의 방식으로 지켜갈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전통은 더 이상 멀지 않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삶 속에 스며드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되어갈 것입니다. 전통은 바뀌면 안 될까? 형식보다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통은 지켜야지. 바꾸는 순간 그건 전통이 아니야.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는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게가 담겨 있죠. 하지만 정말 바뀌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전통은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전통은 그 형식 안에 깃든 정신, 태도, 마음의 결에 있습니다. 예전엔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규범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중 누구든 기억이 깊고 마음이 닿는 사람이 그 자리를 조용히 이어갑니다. 방식은 변했지만 그 자리에 담긴 존중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형식은 사람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핵심은 오히려 더 단단히 남을 수 있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전통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입니다. 전통은 과거에 박제된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숨쉬는 가치, 살아있는 태도, 일상의 철학입니다. 그러니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와 사람에 맞게 호흡하며 새로운 의미로 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뀌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신이 잊히는 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전통이 진정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정신을 지금의 언어로, 지금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숨쉬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킬 것이며 무엇은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전통을 전하는 새로운 언어, 방식이 아닌 감정을 잇는 연결법. 아이들은 이제 책보다 화면을 먼저 펼치고 손글씨보다 손가락으로 세상을 기록합니다. 감정을 나누는 방식도,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진 한 장이 아닌 3초짜리 짧은 영상 하나에 마음을 담고
긴 설명보다 자막 한 줄로 더 깊이 공감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그땐 다 이렇게 했단다라고 말하는 건 말하기는 했지만 전하기는 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은 박물관처럼 보여주는 것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안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자신의 언어로 이해되고 자신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통을 다시 전할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할머니의 김치 담그는 손길, 명절 음식에 붙은 샤브리 집 전통 해시태그, 외할아버지의 추억을 담은 오디오북 한 편, 세대가 함께 만든 디지털 레시피북 한 권. 이 모든 건 과거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되살려낸 순간들입니다. 전통이란 결국 어떤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기억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마음만 살아있다면 전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형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전혀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전통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번역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그 언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전통은 이제 손에서 손으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화면을 통해,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 살아있는 감정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기억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이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감각으로 다시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통의 진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따뜻한 전승 루틴. 전통은 언젠가 여유 있을 때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늘의 식탁 위 말 한마디, 함께 걷는 길 위의 시선, 소리 없이 건네는 손길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따뜻한 루틴을 소개합니다. 가족의 삶을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중학생 때부터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셨어.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5아이를 혼자 키우셨단다. 이야기 속에는 사람이 살고 사람 속에는 전통이 숨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알 때 자기 삶의 뿌리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존재의 자긍심이 됩니다. 손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경험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된장 담그기, 김장, 천연비누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함께 만든 음식 한 그릇. 아이들은 설명보다 함께한 감각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반죽을 비비는 손끝, 향이 퍼지는 부엌의 온도, 웃음이 섞인 그 순간의 공기까지, 그 모든 감각이 몸으로 기억되는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길을 또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일상 속에서 자주 표현해주세요.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식탁에 올 수 있었단다. 오늘 너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할머니는 참 행복해. 감사는 전통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삶의 품격을 높이고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합니다. 사소한 듯 보이지만 그 말은 오래 기억되고 언젠가 누군가의 말투가 됩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왜 절을 할까? 너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 뭐라고 생각하니? 정답을 먼저 주기보다 질문을 함께 나누는 방식. 그 과정이 바로 전통을 지식이 아닌 내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시작점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의미를 해석할 때 그 기억이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당신의 삶 속 신념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한단다. 나는 늘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추상적인 가치보다 삶 속에서 보여준 태도를 통해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그건 말보다 강하고 말보다 오래 남는 살아있는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일상 속 조용한 반복이
결국 전통이 되어 한 아이의 인생 깊은 곳에 정서적 나침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 손길 하나,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를 통해 당신은 이미 전통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통은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깊은 기억.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릴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받아온 마음, 내면에 흐르는 기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서 자랐는지, 어떤 풍경을 보며 성장했는지, 어떤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듬었는지, 그 모든 기억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전통은 바로 그 기억을 꺼내주고 이어주고 단단하게 묶어주는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할머니가 들려주던 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설날 아침 떡국을 먹으며 마주한 조용한 시선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남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가만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기억 위에 존재의 감각을 쌓아갑니다. 자존감은 단지 자신을 칭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위로보다 훨씬 깊은 뿌리는 나는 이어받은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정체성의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통은 과거의 방식이나 외형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방향을 부여하는 감정적 좌표가 됩니다. 전통이 심어준 기억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이어져 있어. 너의 삶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어. 그 기억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결국 전통은 사람의 마음을 지탱하는 깊고 조용한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단단히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기준보다도 강력한 자존의 선언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은 질문들, 기억의 언어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전통을 아이에게 남기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아이의 마음속에 남을 나의 장면은 말 한마디일까요? 하루하루의 태도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 나만의 방식일까요? 지금부터 아래의 질문들을 천천히, 조용히 당신 자신의 마음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들은 누군가를 위한 고민이기 이전에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정서적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아이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의 내 말투, 표정, 침묵은 나중에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까요? 내가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손에 쥐어줄 물건인가요? 입에 맴도는 말버릇인가요? 아니면 눈빛 속에 담긴 삶의 태도인가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그 가치는 지금도 내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나요? 아이의 삶 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내 방식 그대로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마음의 진심은 닿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심이 내 삶에도 있었나요?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와서야 알게 된 사랑의 방식이 있었나요? 전통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떤 말과 태도를 선택하고 있나요? 강요가 아닌 초대의 언어, 당연함이 아닌 따뜻한 설명으로 나는 그 다리를 건너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남기고 싶은 삶의 향기는 무엇인가요? 말없이 남는 잔향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삶의 향기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 번 더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 그 안에서 당신만의 기억, 당신만의 전통,
당신만의 사랑의 언어가 조용히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통은 사랑을 잇는 방식입니다. 전통은 누군가에게 맞서 증명해야 할 옛 규칙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따뜻하며 더 오래 남는 삶의 연결 방식입니다. 그건 된장국 한 그릇일 수도 있고 함께 걸었던 골목길의 냄새일 수도 있으며 말없이 등을 토닥이던 손길 하나 속에 살며시 스며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건 지켜야만 하는 옛것이 아니라 살아내며 보여준 믿음, 삶으로 드러낸 태도, 그리고 다정한 방식으로 건넨 사랑 아닐까요? 전통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정서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아이는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어떤 마음을 이어받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아이 역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말투 속에, 그들의 손끝에, 그리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안아주는 그들의 품 속에 당신의 삶이 스며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반복하는 어떤 일상이 언젠가 그 아이에게 가장 단단한 기준이 되고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지만 그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름 없이도 형시 없이도 다음 세대의 뿌리가 되어줄 살아있는 전통입니다.